이혼 1년 후에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별은 날짜로 정리되지 않는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가 식어가는 걸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는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끝내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걸까? 이야기는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그때 나는 결혼이 인생의 다음 단계라고 믿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작은 어긋남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 일정과 집안 행사로 시간이 채워졌고, 우리만의 시간은 항상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때마다 나는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온도는 더 빠르게 식었다. 생활비 대출이자 계획집 문제 같은 단어들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고, 웃음은 계산으로 바뀌었다. 나는 점점 아내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따지는 대화가 반복됐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나는 늘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울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주변에서는 다들 참으라고 말했다. 결혼은 원래 그런 거라며 지금 포기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다.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아서 나는 내 마음을 접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무너진 건 관계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선택이 쉬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밤마다 후회와 안도의 감정이 번갈아 찾아왔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내 숨이 편한 쪽을 선택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닿아 있다면 오늘의 판단을 미루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도 완벽한 답은 없지만 최소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을 버틴다. 내일의 선택이 두렵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다. 당신의 이야기도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길 바란다. 그 한 번의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그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간다. 당신도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의 다음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의 결심이 내일을 만든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앞으로 가자.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 살아가자. 지금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배신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천장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고민했고,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떠올렸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더 무거워질까봐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쌓여 벽이 되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믿었다. 상대가 힘들까봐 말하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려는 두려움에 가까워졌다. 혹시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하나씩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불만 대신 이해를 선택했고 눈물 대신 웃음을 연습했다. 주변에서는 내가 참 착하다고 말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결혼은 인내라고 모두가 말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설득하며 살고 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고 있을까?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다 말고 손이 멈췄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설렘 대신 체념이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퇴근 후 건네는 형식적인 안부, 서로의 일정만 확인하는 대화, 주말 계획에서 빠져 있는 나라는 존재. 우리는 부부였지만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효율적이지만 따뜻하지 않은 관계.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졌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예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런 거라는 말은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도 감당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떤 표정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까? 상상해보니 숨이 막혔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삶이 더 무섭다는 걸. 그 순간부터 나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직 닫히지 않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문. 그 문을 밀어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매일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사소하게 찾아왔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말다툼도 아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떠올려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솔직한 감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고민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잃게 될지. 아침이 밝아오자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미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5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다. 주말에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우리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다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우그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했다. 요즘 다들 이렇게 산다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참는다는 전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달라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이미 수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해온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길어졌다. 서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결정적인 답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사랑할 자신도 없었다. 그 애매한 상태가 가장 잔인했다. 며칠 동안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뒤집 안에 혼자 남아있으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올라왔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다. 그동안 그렇게 애써 붙잡았던 것이 사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나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평온도 함께 찾아왔다. 드디어 솔직해졌다는 안도감이었다. 그 감정은 두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눈물이 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펜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다. 조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직원의 안대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다. 우리는 정말 끝났구나. 건물을 나와 혼자 길을 걸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니 익숙했던 공간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야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물론 밤이 되면 마음은 달라졌다. 후회와 미련이 번갈아 찾아왔고,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때의 표정, 그때의 대화, 그때의 마음,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호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지우지는 않아도 됐다. 사람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아직은 모르겠다. 탕담한 다음에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이혼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결혼이 무엇이 아니었는지 했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당신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괜찮다. 지금 답을 내리지 않아도 타담한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지는 말자. 그게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배운 유일한 진실이니까.